이번에는요, 자신을 도와준 대원들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의 딜레마 세 번째, 도와줬더니 네가 뭔데? 입니다. 정말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관련 그 사건, 사고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난데없이 119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발길질은 계속됐고요. 구급대원은 환자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후로도 폭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다른 구급대원이 합류해서 겨우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저거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저런 사람 그냥 내리게 해버려야 되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저거는 정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구급차 문 열고 진짜 길거리에다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열받는데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이게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던 이 환자, 만취 상태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50조 위반에 해당해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이 파렴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 몇 년 전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아이고.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과 삿대질을 합니다. 여성 구조대원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이 머리를 5차례나 폭행했는데요. 이 여성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 살인죄죠. 저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거 적합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기도 네. 하고 화가 나고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극심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면 그래 뇌출혈로 사망까지 하게 됐겠습니까? 네, 이 구조대원은 18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아유. 이 동료 대원이 살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폭행을 당했는데요. 그 후에 구토와 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찾았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수술을 받았지만 8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예,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 구급대원의 사망을 유발한 이 취객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저도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한 처벌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신경 손상이라는 상해가 이 취객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이 된다면 이 취객은 상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네. 구급대원들이 있는 저 현장에요. 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이 판사님들, 오. 검사님들 이런 분들이 1일 또는 2일 체험 정도는 해보셔야 네. 저게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그쵸. 내가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되겠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폭언과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스트레스와 이 내 직업에 대한 회의 이런 거 어떡할 거냐고요. 사실 뭐 소방관,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구급대원들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네. 분들이거든요. 힘들게 일한 만큼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 그러면 정말 이 대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저희가 오늘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당한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를 소방관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경우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후적인 조치 외에도 사전적으로 이런 폭행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구급대원분들과 소방관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진작 위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정작 그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니
이거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네,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응급 상황, 그러니까 내가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가장 먼저 달려와주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돼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분들인데 고마움의 표시는 못할 망정 만만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건데 네. 하여간 그분들 보면은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김미경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